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3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미 증시가 이제 오랜만에 좀 조정 같은 조정 이게 나오긴 나왔어요. 그래서 한 1.6% 기술주 위주로 갖다 좀 많이 밀렸고, 근데 이제 뭐 미 증시가 전체적으로 밀린 게 아니라 이제 기술주에 좀 포커싱이 돼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다우 산업은 오히려 보합선 좀 지키는 것도 있었고, S&P 0.57%. 그래가지고 일단 보시면은 반도체부터 해서 그냥 뭐 나스닥이 밀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들 싹 밀렸죠. 애플도 3.5%, 3.6% 가깝고, 엔비디아부터 해서 반도체도 5%, 6%요 정도로 좀 하락폭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대신에 이제 바이오는 그 와중에 또 강했어요.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었고, 자, 이제 미 증시가 왜 밀렸나 하고 봤더니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라는 곳에서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 잘 안 팔릴 거다, 이제 부진할 거다, 이런 걸 좀 예상하면서 애플 기업이 이제 주가 조금은 하락해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주가 뭐 목표 주가 같은 거 있잖아요. 우리나라도 이제 증권사에서 레포트 통해 가지고 뭐 A라는 기업 뭐 이러이러해서 목표 주가 하향 의견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애플 주가에 대해서 하락 예상 요 의견이 좀 나오고, 요게 이제 뭐 좀 영향이 있었는지 애플이 일단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거 플러스 그냥 애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쪽 ASML 반도체 노광 장비에 대해서 중국 쪽 중국 대중 수출 허가 취소 요 내용까지 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어차피 이게 이미 얘기는 나오던 건데 미중 갈등에서부터 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. ASML 뭐 네덜란드 그렇기는 한데 미중 갈등에서 요게 이제 좀 진행이 된 부분이고 이미 알고 있던 건데, 이제 시장이 좀 시세를 주는 구간에서 나스닥이 좀 강해서 그런지 그 조정의 핑계로 좀 사용하지 않았나. 그리고 그거 플러스 뭐 모더나는 이제 주가 상향 의견 이런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미국 시장 내에서.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 색다른 건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 있죠. 그 증권사에서 요거 뭐 A 종목 주가 하락 의견 혹은 뭐 상향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매수 의견, 매도 의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, 일단은 이런 내용으로 밀렸다는 거. 그래가지고 이게 내용 봤을 때 막 저게 저 정도로 밀릴 정도인가 싶은데 일단은 자리가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일단 나스닥은 뭐 14,500 구간까지 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를 좀 생각은 해둬야겠죠. 1차적으로 워낙 좀 강하기는 했었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RSI 70 구간에서 순식간에 이제 어제 뭐 2%까지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60 구간까지 훅 하고 다이빙 한 번을 하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얘가 어차피 더 치고 나갈 거라면은 이런 구간에서 좀 조정 주고 다시 꾸역꾸역해서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이 더 좋기는 해요. 더 갈 거라면은. 네, 일단은 요게 요 정도 선 혹은 요 구간에서 일단은 14,500 정도는 생각은 해두고 여기서 이제 움직임을 좀 봐야겠죠. 아예 안 오고서 뭐 여기 옆으로 다시 횡보하면서 좀 다시 꾸역꾸역 올라가면 베스트인데,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연초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계속 좀 잘 나왔는데 이게 미 증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나라 반도체 코스피 구간이 이제 좀 쌍봉 구간이에요. 딱 구간이어서 안 그래도 요거를 이제 좀 돌파하고 뭐 쭉쭉 치고 나가나 아니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일단 쌍봉 맞고 좀 조정이 나오나 그거를 좀 봐야 된다고 설명드렸는데, 그게 이제 그냥 바로 새벽에 밀리다 보니까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잘 버틸까 싶기는 한데, 일단 그래도 여기도 한 2600선 요 정도는 요 주변까지는 좀 생각을 해둘 것 같습니다. 이게 어차피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크진 않거든요. 우리나라도 막 2% 밀리면 여기에요 바로. 그래서 일단은 미증시 따라서 우리나라도 조금은 조정이 나올 텐데 그게 어디까지 좀 영향력이 있는지, 그러면서 이제 삼전 하이닉스 필두로 갔다가 수급 이탈하는지 그것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여기서 수급 이탈이 강하지 않으면은 미증시 조금 밀리다가 돌릴 때 그거에 대해서 바로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그거 볼 것 같고,
자, 요번 주 주간 일정은 뭐 별거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. 요거 플러스 4일이랑 5일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랑 LS 머티리얼, 뭐 투경 해제, 뭐 요 정도가 있죠. 그리고 1월 8일부터 11일 다음 주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바이오가 미국이 좀 많이 강하네요. 그리고 1월 9일 CES, AI 온 디바이스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UAM, 그 다음에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, 미국 vs 중국, 좀 친미 성향인 사람이 될지 아니면 친중 성향 사람이 될지, 그리고 갤럭시 S24 공개 이런 거 정도가 좀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뭐 반도체는 계속 좀 CXL 뭐 HBM 키워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미국 반도체가 좀 많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, 그리고 요 뉴스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디였어? 요거 반도체 노광 장비 대중 수출 허가 취소, 요런 거는 이제 이게 뭐 네덜란드 기업이긴 한데 미중 갈등이 계속 좀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. 그리고 계속 그럴 거예요. 아마 내년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중요한 게, 미국이 올해, 내년이라고 하네요. 또 2023년 같아가지고 미국이 올해 대선이 있고, 대선에 대해서 대선 앞두고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항상 무언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뭔가 외부적으로 일단 정 만들어가지고 좀 단결하자, 우리 힘 합치자, 이런 느낌으로 따라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올해 대선이 있고,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노선을 갈등, 이렇게 중국 좀 타겟팅을 하는 부분이 있었죠. 뭐 IRA부터 해가지고 자국주의도 뭐 한 단계 좀 엮여 있기는 한데, 그것보다는 일단은 이런 미중 갈등 타겟팅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해서 어제 좀 강하긴 했는데 저런 게 좀 악영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저도 뭐 상당한 것도 하나 있고 한데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. 그리고 미중 갈등, 그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향, 그걸로 갖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꾸물꾸물 움직이는 게 이제 피델릭스랑 서플러스 글로벌, 요거 두 종목이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중국 반도체 규제 이런 거 나오면은 얘네들이 좀 반사이익으로 움직이긴 하거든요. 거기다가 제주 반도체도 옛날에 여기 같은 결이었어요. 이렇게 해서 셋이 좀 같이 오락가락했던 게 있기는 한데, 혹시 요거나,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움직임을 통해서 뒤에 중국이 뭐 지금 히토류 뭐 수출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, 그래서 세토피아 유니온 시리즈들 뭐 둥국 RNS 이런 히토류 관련해서도 뭐 수출 규제가 나오는지, 그리고 상보 요거 흑연이죠. 자, 그래서 일단은 미중 갈등 관련이랑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뭐 CES 이런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CES 관련보다는 이제 CES에서 이제 메타버스, 그 뒤에 비전 프로 이런 게 좀 있고, 뭐 이런 구간 이제 뭐 돌파라던가 라운테, 코세스 등등 최근에 이제 OLED 관련 키워드들도 좀 힘을 주는 것 같고,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이제 밑에서 꾸역꾸역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더구전자가 애플 이슈 엮이면서 좀 힘을 줬었는데, 오늘 애플 주가가 얘한테 좀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, 그 다음에 뭐 온디바이스, 삼성, AI, UAM, 스마트싱스, 뭐 자율주행 등등 이런 게 좀 어떻게 부각이 되나. 자,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 증시에서도 좀 좋기는 했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또 봐야겠죠.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주도주에 좀 개보라고 해야 될지, 에코프로머티부터 해서 두산 로보틱스, LS 머티 이렇게 좀 이어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시리즈 어제 또 엄청 멋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또 미국에서 바이오가 좋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줄지, 그래서 어제 바이오에서 좀 조정이 깊게 나온 애들도 한번 같이 볼 것 같고, 일단은 셀트리온을 주축으로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 정도를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파로사이바이오라던가 뭐 신테카는 살짝은 좀 격동한데, 이런 종목들 JP모건 참여 기업들은 한번 차트를 한번 슬쩍 훑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요 JP모건 관련 종목들 뭐 최근에 이제 수급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, 좀 간당간당하게 이게
JP모건이라는 게 결국 그 재료 소멸 이걸로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. 거기서 실질적으로 뭔가 계약 체결 이런 게 안 나온다면은. 그래도 최근에 좀 강한 종목들이 일단은 바이오에도 좀 있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도 뭐 바이오들 이것저것 막 움직이고 그랬죠. 일단은 바이오도 셀트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올해는 좀 바이오가 JP모건에서 뭐 재료 소멸로 밀리더라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제 좀 작년 2023년 대비해서 바뀌는 부분이 슬쩍슬쩍 보이고,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또 수혜 이런 게 이제 좀 부각이 될 수 있고, 그러면 이제 뭐 또 바이오가 몇 년 쉬기도 쉬었거든요. 코로나 때 진짜 핫했고, 그 다음에 거기서 한 2, 3년 좀 2년 정도는 잠잠했다라는 표현까지는 맞진 않은데, 이제 바이오에서 사실 코로나 관련 뭐 백신,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됐지, 바이오가 기본 그 근간 자체가 좀 시세를 주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. 근데 일단은 그런 게 이제 또 사이클이 한번 좀 돌지, 그래서 이렇게 좀 바이오 생각을 해 둘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뭐 지지율은 어제 요게 좀 반응했는데, 요거는 그냥 뭐 또 추가적인 뉴스 없으면은 매매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그냥 한동 관련주는 시장에서 강해요. 뭐 밀리면은 상한가 막 만들고 그냥 뭐 난리 부를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한동 관련주들. 자,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요번 주 중으로 뭐 ETF 승인 초읽기, 뭐 일단은 요런 좀 찌라시가 돕니다. 현물 ETF 승인 반감기 호재 기대감. 그래서 비트가 일단 6천만 원 위에서 놀고는 있는데, 요런 게 이제 또 뭐 주말 끼고 슈팅이 나올지. 그래서 비트는 일단은 우리 기술 투자랑 위즈트 이런 애들이 좀 움직임이 계속 있기는 하죠. 그래가지고 일단은 비트 시세랑 ETF 뭐 승인이 좀 이게 좀 나오면은 아무래도 24시간이다 보니까 뭐 미국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밤중에 나오게 될 거고, 그것 따라서 이제 재료 소멸로 넘어갈지 아니면 좀 오버슈팅을 만들어 줄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이제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이게 우리나라 뭐 장중이다, 뭐 한 12시에 발표한다, 뭐 아니면은 뭐 한 우리 그냥 12시 뭐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나라 장중에 발표 얘기 나올 거다, 그럼 이제 보면서 좀 대응하기가 편한데, 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ETF 승인이 좀 큰 호재라고 생각은 하거든요. 제도권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. 일단은 그런 거 생각을 해 두시고, 이란 구축함 홍해에 진입했다라는 내용. 그래서 수호자 작전 미국이랑 긴장 고조. 뭐 물론 이제 이란이 먼저 미군 그 해군을 때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혹시 모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운 쪽 분위기는 또 공포 분위기 슬쩍 있지 않나. 그래서 하림이랑 HMM, 흥하해운 이런 거는 좀 해운 이야기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는 게 있죠. 그리고 오늘 이제 태형건설 자구안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자구안에 대해서 오늘 뭐 채권단 회의가 있는데, 거기서 승인이 좀 날지. 지금 태형건설은 SBS를 팔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뉴스들을 봤을 때는 SBS를 매각하고 싶어 하진 않고, 어떻게 보면 뭐 알짜배기 기업이다, 뭐 캐시카우라고도 하죠, 기업에서는. 그래서 그런 기업인지 SBS를 매각 안 하고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, 과연 그거를 이제 채권단에서 받아줄지,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또 조율이 나올 거예요. 혹은 우리가 뭐 예상하지 못했던 채권단 그 회의에서 SBS도 뭐 매각하겠습니다, 통매각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, 태형건설이랑 일단은 SBS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자구안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. 태형건설은 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정도, 결국 시장은 큰 관점에서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도체는 오늘 좀 쉬나? 그거 좀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, 반도체가 쉬면은 돈이 어디에 쏠릴까?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랑 바이오 투타 주식시장이었는데, 반도체 하시면 일단 좀 바이오 어쩔 수 없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, 요거 플러스 혹시 모르니까 2차 전지나 뭐 좀 주들 그렇게 중심으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, 오늘은.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뭐고 수출 규제 그런 움직임도 있긴 있었어요. 뭐 애초에 알고 있던 건데, 저렇게 할 거라고 나왔었던 건데,
일단 시장에서 반응을 하긴 했기 때문에 자, 그래서 뭐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변하는 건 없는 것 같고 보던 거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종목 관련해서는 뭐 레고캠, HLB, 알테오젠, 펩트론, 셀트 시리즈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바이오 종목들인 것 같고 대동금속, 대동기업 뭐 대동 시리즈는 이러다가 또 한번 팍 튈 수도 있거든요. 종목들이 일단 힘이 안 빠지네요. 워낙 좀 강한 모습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그대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좀 수급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당일 추이 같은 거 시장이 좀 어떻게 흐를지 그리고서 미 증시가 이제 최근에는 좀 없었던 뭐 조정 조금은 이제 조정폭이 되는 그런 조정이 슬쩍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과연 요 구간까지 좀 밀려가지고 여기서 움직임을 한 번 더 체킹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오늘 하락하고서 또 보란듯이 미국 선물 돌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미국 선물 또 여기 뭐 플러스 한번 0.3, 뭐 0.5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그냥 뭐 밀렸다가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를 완전 배제시키기보다는 완벽하게 일단은 수급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이탈이 한 번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수급 추측으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당일 추이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